이번 비디오에서는 렌더링 파이프라인에서 정점 조립과 정점 변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점 변환은 버텍스 쉐이더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원래라면 이 비디오 하나로 버텍스 쉐이더는 물론 레스터라이저에서 프래그먼트 쉐이더와 최종 화면까지를 모두 다루려고 했었는데 분량상 그게 힘들 것 같아서 먼저 정점 조립과 버텍스 쉐이더를 다루고 그 다음에 레스터라이저와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다루도록 비디오를 좀 더 쪼갰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봅시다. 먼저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드로우 콜을 생성하는 부분까지 봤었는데 이제 드로우 콜이 생성되고 본격적으로 렌더링 파이프라인이 시작이 돼요. 가장 먼저 정점 조립 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정점 조립 단계에서는 정점 버퍼 요소들을 정점 구조체로 조립을 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스트림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점 구조체 단위로 조립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정점 명세 오브젝트가 정점 스트림의 데이터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어디까지를 자르고 묶어서 이걸 다시 각각의 정점 구조체로 조립을 해야 되는지를 묘사하는데 여기서 정점 디스크립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하여간에 이전에 우리가 봤던 스트림 형태의 데이터 버퍼가 그러니까 정점의 위치랑 정점의 컬러를 저장했던 이 버퍼들이 각각에 대한 정점 구조체로 조립이 돼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늘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각각의 정점들을 묶어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정점을 다루기 쉽겠죠. 또한 우리는 각 정점의 구성을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선언할 수 있고요. 정점 구조체 이름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버텍스 인풋은 미리 정의되어 있는 타입명이 아니라 제가 버텍스 인풋이라는 이름으로 쉐이더에게 넘겨줄 정점 데이터의 타입명을 결정을 한 것이고 거기에 포지션과 컬러 필드를 정해준 것이죠. 물론 실제로 정점이 된 구조체를 선언할 때는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은 수식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점 조립 과정은 유니티에서는 알아서 처리되고요. 단지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은 사용할 정점의 구성을 구조체로 선언을 하고 마찬가지로 그 정점들이 각각 어떠한 필드를 가지게 될 건지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정점 조립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삼각형에 대한 정점들에 대한 버텍스 버퍼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3개의 정점으로 구성되겠죠. 그리고 각 정점들은 포지션과 컬러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 3개의 정점은 버텍스 쉐이더에 각각 병렬로 처리가 되어서 또 다른 형태의 정점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이제 정점 조립 과정을 거치고 버텍스 쉐이더 단계로 진입을 하는 거죠. 버텍스 쉐이더는 정점 입력과다 다른 형태의 정점으로 변환해요. 주로 정점의 위치를 변환하게 되죠. 그래서 버텍스 쉐이더의 주요 역할은 3D 공간상의 정점의 위치를 절대적인 월드에서의 위치에서 카메라 화면을 통해 바라봤을 때의 기준의 위치로 옮겨주는 거예요. 즉 정점을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투영하는 거죠.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다면 그림자극을 생각해보면 쉬워요. 그림자극에서 여러가지 현실에서의 3차원 물체들이 스크린으로부터 다양한 거리에 다양한 위치로 떨어져 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다양한 3차원 위치에 존재하는 물체들이 빛에 의해서 투영이 되어서 하나의 2D 스크린 평면으로 모이게 되잖아요. 그림자가. 마찬가지로 버텍스 쉐이더가 하는 일은 3D 공간상에서 여러 위치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들이 스크린으로 투사되었을 때의 위치로 옮겨주는 거예요. 물론 정확히 얘기하면 버텍스 쉐이더가 하는 일은 화면으로 바로 쏴주는 게 아니라 화면 공간이 되기 직전에 클립 공간으로 투영을 해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하여간에 계속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버텍스 쉐이더가 물체가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의 위치로 옮겨주는 방식은 엔진이 배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배의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묘사할 수가 있어요. 즉 내가 앞으로 가서 산에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산이 나에게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게임 속 세상에서는 그게 너무나 쉽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버텍스 쉐이더는 정점을 위치로 옮기기 위해서 변환 행렬을 사용하게 되는데 행렬에 대한 수학적인 설명은 제가 링크를 남겨줄 테니까 그 링크에서 여러분들이 선형대수를 배우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행렬이나 수학적인 것에 대해서 크게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버텍스 쉐이더는 각 정점을 변환의 행렬을 거치게 함으로써 위치를 변환해 주는데 이 변환 행렬은 내부적으로 3개의 변환 행렬의 연속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산상으로는 하나의 행렬을 그냥 곱해버리는 거지만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모델 행렬, 뷰 행렬, 투행 행렬이 순서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각 정점들은 모델 행렬에 의해서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모델 행렬을 거치기 전의 정점들은 오브젝트 또는 모델 공간이라는 곳에 존재하게 돼요. 오브젝트 공간의 특징은 오브젝트 스스로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여기서는
모든 좌표들이, 즉 오브젝트를 이루고 있는 모든 정점의 좌표들이 그 오브젝트의 피벗 포인트를 원점으로 해서 거기서 얼만큼 거리가 떨어졌냐를 기준으로 위치를 잡게 돼요. 즉 오브젝트 공간에서 오브젝트는 언제나 0,0,0 지점에 있죠.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의 오른손의 위치를 여러분들의 발에서 오른손이 얼만큼 떨어져 있냐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른손이 GPS 상으로 세상에서 지구에서 어떠한 좌표에 있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단지 여러분들의 몸의 중심인 발에서 여러분들의 손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만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범용적인 설명을 위해서 여기선 삼각형 대신에 3D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보시다시피 원숭이 얼굴 모델이 현재 오브젝트 공간에 존재하게 되는데, 당연히 원점은 이 좌표계 이 공간에서의 원점은 그 오브젝트 모델의 피벗 포인트예요. 그리고 각 정점의 위치는 실제 세상에서 이 원숭이 얼굴 모델이 어디에 배치되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다만 이 3D 모델의 피벗 포인트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냐로 위치가 결정이 되죠. 그런데 이 오브젝트 공간에 존재하는 정점들을 모델 행렬을 곱해주면 월드 공간을 기준으로 배치된 정점들로 변환이 돼요. 즉 모델 행렬의 하는 일이란 자신의 세상 속 위치를 모른 채 그냥 원점에 박혀있던 오브젝트를 실제 세상 속에 있었던 위치로 옮겨주는 역할을 해요. 즉 원숭이 모델의 각 정점들의 모델 행렬을 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세상의 원점이 모델의 위치 반대 방향으로 밀려나요. 그렇게 되면요, 모델이 월드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로 원점에서 밀려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이렇게 모델 행렬을 사용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뷰 행렬을 곱해주는 거예요. 뷰 행렬을 곱하게 되면 월드상의 정점들이 카메라의 상대적인 위치로 옮겨가게 돼요. 즉 카메라가 원점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모든 것들의 위치를 재편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원점에 있다고 가정한 공간을 카메라 공간이라 불러요. 이런 게 필요한 이유를 생각하면 단순한데, 아무리 세상 속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물체라고 해도 그 물체를 보는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그 물체가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가 달라져요. 따라서 화면을 그릴 때는 카메라의 위치를 늘 염두에 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1,0,0에 있고 오브젝트가 9,0,0에 있을 때는 카메라 입장에서는 오브젝트가 8,0,0에 있는 것처럼 그려지게 돼요. 왜냐면 카메라랑 오브젝트 사이의 거리가 8,0,0이니까요. 즉 카메라 입장에서는 카메라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카메라와 카메라가 보고 있는 대상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와 방향이 중요한 거죠. 이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카메라의 위치와 회전을 매번 화면을 렌더할 때마다 고려하는 것보다 카메라가 0,0,0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모든 것들을 거기서 카메라의 위치를 기준으로 재편성하는 게 더 계산이 간결해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공간으로 월드상의 정점들을 투영하는 거죠. 해당 역할을 맡고 있는 뷰 행렬을 월드 공간상의 정점에다가 곱해주게 되면 좌표계의 중심이 카메라의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시각적으로 만약에 볼 수 있다면 변한 이전의 원점에서 카메라까지의 거리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모든 정점들이 밀려나는 효과를 내게 돼요. 결론적으로 뷰 행렬을 통해서 카메라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의 위치를 재편성하게 되고요. 그게 카메라 공간으로 투영된 정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투영 행렬을 곱해줘야 되는데, 투영 행렬은 카메라 위치를 기준으로 된 정점을 카메라 시야의 기준의 정점으로 바꿔줘요. 또는 화면 기준의 정점으로 바꿔준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투영 행렬이 하는 일이란 카메라 좌표계에서의 정점을 카메라의 시야를 표현하는 뷰포트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정점으로 옮겨져요. 그리고요, 그 공간을 클립 공간이라 부르는데, 이 클립 공간을 통해서 깊이와 원근감을 표현할 수 있게 돼요. 클립 공간이란 카메라의 뷰포트를 기준으로 생성된 공간인데, 카메라 공간은 단순히 카메라의 위치를 원점으로 삼은 공간이에요. 여기에는 시야랑 원근감이 없어요. 카메라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보는지에 대한 공간이 아니니까요. 그에 반해 클립 공간은 카메라가 볼 수 있는 영역이 반영된 공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야랑 원감이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볼 수 없는 영역을 잘라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클립 공간이라 불러요. 클립 공간은 좀 이따 확인하겠지만 카메라가 보는 영역인 뷰포트를 직육면체로 쪼그라뜨리는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클립 공간에서 XY 범위는 -1에서 +1이 되고 G 범위는 0에서 1이 되죠. 그리고 클립 공간은 NDC라는 공간으로 변경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클리핑이 실행이 되어서 클립 공간 외부의 폴리곤들은 다 잘려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성능이 아껴지겠죠. 그리고 이 클립 공간을 정교화된 기기 좌표 공간이라는 NDC 공간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 공간은 카메라가 보는 영역인 클립 공간을 클리핑을 실행한 다음에 3차원의 직유면체로 변환한 공간이에요. 공간의 모든 범위가
x, y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g는 0에서 1 사이에 지정된 영역을 가지기 때문에 정규화된 기기 좌표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클릭 공간과 NDC는 입문서 등에서는 많은 경우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게 사실상 두 개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클릭 공간과 NDC 둘 다 뷰포트를 2 곱하기 2 곱하기 1의 직육면체 공간으로 쪼그라뜨린 공간이거든요. 다만 하나는 4차원이고 하나는 3차원인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행렬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좌표계를 변환할 때는 3차원 행렬을 통해서 변화를 하면 한계가 있어요. 계산이 복잡해지는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4차원을 통해서 3차원을 다루게 되면 계산이 편해져요. 따라서 사실상 3차원의 공간과 좌표를 다루지만 4차원을 빌려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 동차 좌표계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계산은 4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사실상 3차원과 동일하기 때문에 동차 좌표계라 불러요. 하여간에 핵심은 뭐냐면 오브젝트 공간, 월드 공간, 카메라 공간, 클릭 공간까지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3차원의 공간을 4차원을 빌려서 다루고 있어요. 즉 클릭 공간은 실질적으로는 2 곱하기 2 곱하기 1 직육면체가 많은데 날 것 그대로의 값을 사용하면 4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예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동차 좌표계에서 클릭 공간이 대응되는 모습을 원래 의도된 3차원 공간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2 곱하기 2 곱하기 1 직육면체가 나타나게 되고, 그게 NDC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NDC나 클릭 공간이나 실질적으로는 같은 모습이 맞고요. 다만 NDC는 클릭 공간에서 클리핑이 한번 실행되고 4차원에서 3차원으로 W 나누기라는 연산을 실행해서 변환이 된 것이다. 그리고 동차 좌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당장은 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별개의 비디오로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클릭 공간과 NDC를 구별해서 따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쉬운 설명을 위해서 클릭 공간과 NDC를 그냥 클릭 공간으로 묶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직전의 설명은 좀 더 엄밀한 정의를 원하시는 분들이 따로 공부할 수 있도록 미리 키워드만 언급을 해놓은 것이고, 방금 NDC에 대한 설명을 잊어버리고 다시 이제 설명을 할게요. 투영 행렬이 하는 일은 카메라가 보고 있는 영역인 뷰포트를 직육면체의 클릭 공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카메라가 렌더할 영역이 결정되고 마찬가지로 원근감이 생기게 되죠. 뷰포트란 프러스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시야, 카메라가 그리게 될 영역을 지정하게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월드상의 모든 오브젝트를 다 그리게 되면 성능을 너무나 많이 낭비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카메라의 뷰포트는 니어 클립과 파 클립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니어 클립은 니어 클립보다 더 카메라에 가까이 있는 폴리곤들을 잘라내게 되는 단면이고요. 파 클립은 파 클립보다 더 멀리 있는 폴리곤들을 잘라내게 될 단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니어 클립과 파 클립으로 구성된 뷰포트의 도형이 피라미드의 머리 부분을 잘라낸 도형과 같다고 해서 프러스텀이라 부르는 거고요. 물론 원근감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렇게 프러스텀 도형을 띠게 되는데, 원근감이 존재하지 않는 직교 카메라인 경우에는 직육면체를 띠게 돼요. 뷰포트가 어느 쪽이든 이렇게 카메라는 카메라가 보게 될 시야의 역할을 하는 뷰포트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뷰포트의 영역을 투영 행렬을 통해서 x, y 길이가 2고 g 길이가 1인 직육면체로 정규화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카메라가 보는 모든 영역이 아래의 클릭 공간으로 찌부러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x, y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를, g 값은 0에서 1까지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 x의 마이너스 1은 화면의 최좌측, x의 플러스 1은 화면의 최우측, y의 1은 화면의 최상단, y의 마이너스 1은 화면의 최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g 값은 카메라에서 떨어진 정도이자 화면상의 깊이가 되고요. 이때 카메라 공간상에서 뷰포트 밖에 있는 오브젝트, 뷰포트 밖에 있는 정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정교화를 할 때, 정교화 과정에서 뷰포트가 직육면체로 찌부러뜨려질 때요, 당연히 공간 전체에 있던 오브젝트들이 영향을 받을 테니까 뷰포트 외부에 있던 오브젝트들도 형태가 변형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랑 별개로 변형 전과 변형 후에도 뷰포트 외부에 있던 오브젝트는 투영 행렬이 적용된 이후에도 여전히 뷰포트가 정교화되어서 만들어진 그 직육면체 외부에 존재할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투영 행렬을 적용하기 전에 뷰포트 외부에 있던 정점은 투영 행렬을 적용해도 여전히 클릭 공간의 그 큐브 외부에 존재할 테니까, 즉 x, y,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까지, g 값 0에서 1 사이까지 그 영역 밖에 존재할 테니까 그것만 감지해서 다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투영 행렬을 적용했을 때 원근감이 생기는 이유도 알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실점이 존재하는 퍼스펙티브 뷰 카메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뷰포트가 피라미드 도형의 윗부분을 자른 프러스텀 도형으로 생겼고, 이 프러스텀 도형에서
니어 클립은 작고 파 클립은 커요. 이렇게 생긴 프러스텀 도형을 직육면체로 찌부러뜨리게 되면 니어 클립에 가까운 단면들은 덜 찌부러들어요. 덜 작게 축소가 돼요. 근데 반대로 파 클립에 있는 단면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찌부러뜨려야 돼요. 많이 축소를 시켜야 되죠. 즉, 파 클립에 가까운 화상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쭈그러들기 때문에 멀리 있는 물체는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버텍스 쉐이더는 행렬 변환을 통해서 3D 공간상의 정점을 클립 공간의 정점을 옮기게 되는데, 그 변환 과정을 풀어 설명하면 모델 행렬을 곱해서 오브젝트 공간에서 월드 공간으로 점들을 옮겨버리고요. 뷰 행렬을 곱해서 월드 공간에서 카메라 공간으로 옮기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투영 행렬을 곱하게 돼서 카메라 공간에서 클립 공간으로 점들을 옮겨서 변환된 정점을 다음 단계에 넘겨줘요. 이걸 우리의 삼각형 예제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좌표계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삼각형의 정점 3개가요. 우리의 삼각형의 월드상의 위치가 마이너스 50, 0,200이었으니까 모델 변환을 적용하는 순간에 모든 정점들의 위치가 왼쪽으로 50, 뒤쪽으로 200만큼 밀려나게 돼요. 여기서 G 방향으로 200만큼 밀려나는 것에 대한 묘사는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하여간 그 다음 카메라의 위치가 0, 0, 마이너스 50이니까 뷰 행렬로 변환을 하게 되면 카메라를 원점에 두었을 때의 위치로 모든 정점들을 재편성하게 되고요. 카메라의 월드상의 위치에 반대 방향으로 모든 정점들이 밀려나는 효과가 나니까 결론적으로는 모든 정점들의 위치가 G값이 50만큼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카메라 자체는 원근감이 없는 직교 카메라고, 뷰포트의 크기가, 즉 카메라가 보는 영역이 500 곱하기 500 곱하기 500, 즉 화면이 500 곱하기 500으로 구성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요, 투영 행렬에 대한 변환을 적용해서 500 곱하기 500 곱하기 500의 뷰포트를 2 곱하기 2 곱하기 1 직유면체로 변환을 하게 되면 x가 마이너스 250에 있던 정점의 x 위치가 마이너스 1로 옮겨가는 효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카메라가 그릴 화면의 최좌측을 마이너스 1, 최우측을 플러스 1, x방향으로요. 그 다음에 세로 방향 y를 최상단을 플러스 1, 최하단을 마이너스 1로 보고 카메라의 깊이를 0에서 1로 봤을 때를 기준으로 모든 좌표를 재편성했어요. 결론적으로 500 곱하기 500의 정사각형 모니터로 본다고 쳤을 때 이런 느낌으로 모든 정점들이 편성된 거죠. 그래서 이건 앞에서 봤을 때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삼각형이 딱 0.5의 깊이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버텍스 쉐이더를 통해서 정점들을 옮겨줬으니까 이제 이 정점들을 레스터라이즈와 프레그먼트 쉐이더를 통해서 화면에 그려줄 일만 남았어요.